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월요일장 오늘 양시장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빅 이슈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CPI 지수와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테마별로 봤을 때는 또 오르는 테마들도 있었거든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장중 전략은 물론 관심 테마까지 알려주시니까 언제나 24시간 붙어서 대처해 볼 수 있겠죠. 자, 매주 월요일은 주식 정통파 전문가님과 함께 스윙 종목을 잡아보는 시간인데요. 요즘에 아무리 테마 장세라고 해도 시장에서 관심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를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시죠.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0.67% 하락했고요. 2373.0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0.59% 하락하면서 715.22포인트로 거래 마쳤네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주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까지 있으신 분입니다.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이 전문가님의 실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갱신된 수익률들 확인해 보시죠.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리오프닝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보유한 지 2주 동안에 23%의 수익률, 벌써 12월 1일에 공략을 해서 2주 동안의 수익을 챙겨간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 보겠습니다. SBS 콘텐츠 오브, 최근에 OTT 관련주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19%의 수익률 2주 동안에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TJ 미디어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로 지난주 홈스쿨링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보유하지 하루 만에 14%의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이 세 종목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수익률 챙겨갔는데요. 세 종목만 합친더라도 수익률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전체적인 저희 최근 수익률 탑7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34%의 수익률 저희는 미리 선침해서 챙겨갔고요. 에너토크가 33%, 한국종합기술이 26%, 아까 보셨던 코스메카 코리아 보실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SBS 콘텐츠 오브, 승일까지 모두 20% 이상의 수익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죠? 오늘 방송 중에도 저희가 공략 가능한 관심 종목 소개해드리고요. 또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또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모든 종목들 받아가고 싶다면 노란톡방에 방송 보시면서 지금부터 얼른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 정리해둬야 되는 이슈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공략해 봐야 되는 종목을 우리가 찾는 과정인데요. 오늘은 5G와 영상 콘텐츠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핫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테마인데요. 5G가 지난주부터 수급을 받고 있죠. 이번 주에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 콘텐츠 테마가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또 아바타2 개봉이 임박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같이 공략 가능한 종목 찾아보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도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종목 로드맵을 보내드리는데요. 5G 테마 안에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고퀄리티 자료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영상 콘텐츠 테마 안에도 다양한 종목들 담겨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고 또 여기 홍주원 전문가님의 관심주도 담겨 있으니까요. 이 자료 받아보셔서 꼭 같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기초재료 17강도 보내드립니다. 기업 가치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는데요. 기업 가치 평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자료 받아보셔서 같이 공부해 보셔도 좋겠죠. 다시 한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 시장도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 마음을 또 애타게 하는 건지 한 주 전략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전문가님부터 인사드려 볼게요. 홍주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토피아입니다. 월요일 장이 또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좀 밀렸어요. 네, 주말을 또 기분 좋게 보내셨는데 월요일부터 기분이 또 다시 안 좋아지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토피아 통해서 시장 점검하면은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게 시장 때문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네, 그냥 기분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네, 그냥 평범한 상태인 걸로. 네, 네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상태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장은 다소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테마, 새로운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지 수익을 챙겨 가볼 수 있겠죠. 저희와 함께 주식의 신세계로 헤쳐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이 시간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장중에도 계속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들 놓치지 말고 다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시장 점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CPI 지수 발표도 있고요.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관망하는 장세였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표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전문가님. 이 조정 계속 나오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네, 반등은 나오고요. 어차피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3,700,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370 포인트. 2370. 네. 예, 2,370 포인트대에서 어찌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저번 주에도 보시다시피 우선 차트상으로는 코스피 차트가 2,700선에서 일단은 저점을 좀 잡고 있는 듯한 흐름이고요. 오늘도 시장이 밀리긴 했지만 2,373포인트 종가 마련하면서 뭐 사실상 이 위에 2,370 위에서 지금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지금 차트상의 흐름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좀 두드리기 장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란색 좀 굵은 선이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서 좀 크게 좀 봐드리자면은 굵은 선이 보이실 건데 이 굵은 선이 제가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선을
우선 121선이 지금 보시면은 네, 이 회색선이거든요. 네. 이 회색선을 21선이 돌파를 했잖아요. 오, 네, 네, 그죠? 네. 여기 21선이 회색선을 돌파를 21선이 했어요. 노란색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색선이 121선이니까 네. 21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우선 이게 지금 1년 동안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21선이 121선을 돌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변곡이 좀 시작이 되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밀렸지만 제가 2,370포인트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캔들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죠?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장기 이평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 이평 지지를 받는다는 건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 않고 장기 이평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요, 우상향 차트로 만들어가는 변곡 지지점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차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우리가 겁먹을 차트는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적극적으로 좀 매집을 좀 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물려있는 종목도 많으시잖아요. 네. 물려있는 종목 많으신 분들도 지금은 물타기를 조금씩 하셔도 저는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은 앞으로 대안에 조금 충분히 우리가 많은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은 끝났다라고 좀 보면은,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뭐 FOMC다 뭐다 뭐 관망세가 짙어졌다 하지만 사실 오늘은 거의 매매가 없었어요. 네. 거래대금도 굉장히 낮았고 네네. 거래량도 굉장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심한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움직여주는 테마가 있었다 정도. 예, 근데 그게 주도를 하지 못했어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좀 해야 되는 좀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왜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이런 관망세가 짙어졌냐? 지금 FOMC 회의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왜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것인가를 되짚어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CPI 지수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토피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경제 지식을 좀 알려드릴 때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CPI 지수보다 선행되는 지수가 있다. 그 PPI 지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원래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 물가가 먼저 올랐을 때 소비자 물가로 후반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 물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PPI 지수가 미국에 발표가 나왔었죠. 근데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다시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지속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매파 발언이 좀 쏟아내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시장 문제예요. 우선은 우리가 물가가 낮아지려 그러면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이 힘들어져야 돼요. 맞아요. 네, 사실 기업이 그렇잖아요. 힘들어지고 고용도 줄고. 고용도 줄어야지만 네. 이게 물가가 낮아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고용이 너무 잘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기업들도 굉장히 견조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이 은행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엄청 탄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네. 있었는데 경기 침체 되는 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안 네. 했어요. 우리 수정 앵커가 네. 지난 5월인가 4월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뭐지? IMF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원래는 잘 기억을 못 하시죠. 네. 잘 모르. 근데 제가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네. 그 당시의 경제 체력, 음. 기반이 되는 경제 체력과 지금의 우리 글로벌 경제 체력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 미국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오죠. 아무리 지금 돈을 많이 풀고 달러가 뭐 지금 많이 풀려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 어쩐다 얘기를 해도 완전 고용이고 기업은 견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규모 디폴트 사태를 걱정했을 때가 바로 몇 달 전 같은데 지금 네. 은행주들 보면요, 돈 회수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견조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경기 침체를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경기 침체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침체기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정말 글로벌의 대규모 디폴트 사태가 생길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오진 않을 거라는 거. 감당이 될 정도의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상 경기 침체가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요. 40년 만에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는 99.99% 확률로 확정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확정이에요. 네, 확정인데 다만 이 경기 침체를 글로벌 이 경제 체력이 감당을 해낼 수가 있냐? 미국의 경제 체력이 이 경기 침체를 감당할 수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너무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좀 후유증 같은 거다. 네, 근데 우리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식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도 남았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반영될 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럼 그 이야기를 풀어내자면 FOMC 회의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고 한들 우리가 9월 그리고 6월 이런 그 폭락장이 있었을 때처럼 네네. 시장이 빠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빠질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제가 네.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 긴장을 해야겠죠. 긴장은 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단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가 주식 시장이 조금 지수가 밀릴 수는 있어도 금방 다시 회복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번 주에는 슈퍼위크라 그래가지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영국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 시장을 조금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요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에 반영이 될 만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러한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에 맞아요. 지금 스타트를 좀 하고 있죠. 네. 왜냐? 지금 중국 경기가 2년, 3년 동안 마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3년 차 마비가 돼 있는데 이제 4년 차 접어들면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완화를 하면서 같이 발동되고 있는 게 뭐예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올라오고 네. 있잖아요. 요거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140조 규모의 특별 국채까지 채권까지 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기 완화를 위해서. 그럼 이 발행된 140조의 채권 이걸로 인해서 걷어들인 돈은 무엇에 쓰이냐? 전액 전부 다 1원 한 장 빠짐없이 인프라 개선과 인프라 투자에 쓴다라는 거죠. 그래야 네네.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날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적극적으로 지금은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있으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생산의 최고봉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 마비되어 있던 막혀 있던 이 경제 맥이 풀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그 재무부 장관이죠. 네. 앨런 장관 같은 경우도 중국이 좀 스타트를 조금 힘있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내년 연말쯤이면은 인플레가 완벽하게 잡힐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런 악재도 악재지만 지금 동반되고 있는 호재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집하셔도 돼요. 지금은 네. 겁먹을 시장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지만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은 투심이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호재도 많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극적인 물타기나 또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제 이런 다음 시장 그리고 다음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져나가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일매일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장중에도 이런 소식들 알려드리고요. 계속해서 종목들 어떻게 대처해라, 대응해라, 다 매수가 매도가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 혼자서 어렵게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이번 주에도 정말 좋은 종목 수익률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홍주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만 해도 지금 리뷰를 해볼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4위에 있는데요. 23%의 수익률이고요. 12월 1일에 우리가 공략을 했습니다. 또 스튜디오 드래곤 밑에 SBS 콘텐츠 허브 보이시죠? 역시나 같은 날 공략을 했는데 19%의 수익률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씩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두 종목이 다 방송 끝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라고 또 하네요. 코스메카 코리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에 23%의 수익률, 지금도 추세가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언제까지 상승할 거라 보시나요? 비밀입니다. 아, 비밀인가요? 네. 그 노란톡 들어가도 비밀인가요? 그러면 조금 알려줄 수도 아, 있어요. 네네네. 네. 방송에선 좀 어렵고. 근데 근데- 많이 가요. 아니, 표정이 이미 답이 나와 있어. 네. 많이 간다고. 많이 가요. 네. 지금 많이 갔잖아요. 네. 더 가요. 더 많이 갑니다. 어. 사실은 이제 그래요. 우리가 흔히 선침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선침해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네.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미리 싸게 살 수 있다. 그렇죠. 미리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미리 싸게 살 수 있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렇죠. 그냥 뭐 5% 10%가 아니라 네. 우리 수익률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가기 시작하면 30%는 기본이고 맞아요. 막 70, 80까지도 어. 가요. 네. 많이 갈 땐 100%, 200%까지도 갑니다. 맞아요. 그게 선침의 매력이에요. 싸게 사서 높게 팔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또 단점이 있어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 그게 예. 너무 싫어. 단점이 바로 네. 뭐냐면은 참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맞아요. 기다림. 예, 선침해라는 건 좋은데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잖아요. 네. 괴롭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까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지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은 다행히도 지하를 파고 내려가더라도 이거는 뭐 물려도 해요. 왜냐면은 산업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평균 단가를 물타기를 해서 조절을 한 다음에 조금 네. 시간을 투자를 해서 끌고 가면은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침에는요. 이 단점을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을 잘 봐야 돼요. 네.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우리 주토피아 안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사실은요. 사람이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올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올해? 올해. 어. 네. 제가 이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제 좀 들어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때 폭락이 그냥 파파파막 내려오다 보니까 네. 미처 대응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자칭 비운의 사나이시잖아요. 비운의 사나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종목은 좋아. 네. 종목은 너무 좋아. 재무도 튼튼하고 근데 시장 재료도 좋고 때문에. 뭐더 좋은데 이게 시장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럼 이거 피치 못하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 조금 괴로운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 금방금방 탈출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선침의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런 단점을 조금 보완해서 선침해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도 보시면은 우리가 언제 들어갔죠? 12월 1일에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12월 네. 1일이면 언제냐? 요때예요, 요때. 자, 시청자분들 여기에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때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바닥에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갔죠. 네. 지금 보시면은 장기 이평을 뚫어냈어요. 그리고 전고점 라인도 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저항 라인을 일단 뚫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오. 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네.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가스 알면서 조금만 먹어주면 얘는 11,000원,
12,000원, 13,000원 단계별로 올라갈 친구예요. 하지만 바로는 못 올라가고 조금 우리가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상 30%, 40% 우리가 이러한 고수익을 챙겨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다리더라도 이런 종목은 좀 끌고 가면서 고수익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요. 흔히 주식을 하다 보면요.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을 끝내고 싶어 하고 한두 달 만에 수익을 끝내고 싶어 결과물이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아해요. 네. 근데 저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고 저도 그런 종목을 드리는데 우리가 피치 못하게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올해 같은 상황이라든가 네네네. 진짜 시장이 말도 안 되게 빠진다든가 네. 그러면은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종목이면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진짜 하고 싶은데 주식하면서 1년, 2년 물리는 거는 물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5년, 네. 10년 물리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네. 지금 뭐 종목 상담 들어오면은 저 20년째 물려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요. 20년째 답이 없어요. 그런 네, 분들은. 네. 오,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네, 그래도. 그런 분들도 네. 있어요. 근데 사실은 1년, 2년 이거 물리는 거는요. 물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주식이 빨리빨리 수익을 내는 게 실전 투자는 맞아요. 저도 그런 투자를 하지만 피치 못하게 이런 시장을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타이밍을 기다릴 줄. 왜? 주식은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투자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더 투자해야 될까요? 돈. 시간. 그렇죠. 돈 이꼬르 시간, 네. 이꼬르 인내, 이꼬르 노력. 돈만 투자했다고 해서 나 투자했네 다 끝이야 이게 아니라 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과 인내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투자에 좀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면은 주식이 괴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돈만 투자하지 말고 시간도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시장에 그리고 종목에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만큼 수익을 또 잘 챙겨갔기 때문에 우리 홍준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일깨워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몰라요. 잘 따라가지 않을 뿐이죠. 전문가님 아니, 뭐라고요? 모른다니까요? 뭘 몰라요? 뭘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모른다니까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 알긴 알죠. 아니요, 몰라요, 다. 그래요? 네, 10명, 100에 99명은 몰라요. 저는 아는데. 네. 저. 근데 이제 네.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보잖아요. 아. 종목 상담 해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투자가 뭐예요? 이러면은 돈이요. 아, 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돈 넣으면은 그게 투자 끝이에요? 그럼 뭘 더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아니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인내도 투자해야죠. 그게 다 투자죠.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그때서야 이렇게 하세요 말씀들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매주 혼나는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 또 모르는 척을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2주 만에 23%의 수익률 챙겨갔고 앞으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전략이나 다른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SBS 컨텐츠 허브입니다. 이것도 역시 라이브 방송에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2주 동안에 19%의 수익을 냈어요. 또 같은 날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날 또 무언가 좀 내려온 게 아닌가 전문가님한테 또 이렇게 이 종목을 또 바로 소개를 해주셔서 수익을 내주셨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또 후발주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후발주 있죠. 오, 네네. 네, 후발주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두 종목의 특징? 리오프닝과 그리고 중국 한한령 해제가 겹치는 테마라는 거예요. 네. 네. 타이밍 잘 잡았네요. 타이밍 잘 잡았죠. 네. 미디어 컨텐츠 하나, 네. 그리고 화장품 하나. 오, 너무 잘 잡았죠. 네.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밀었어요? 11월부터 밀었어요. 맞아요. 그때 한한령 이슈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때부터 우리가 선침의 전략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12월 1일 날 똑같이 우리가 공략이 들어간 건데 자 이것도 혼나야 돼요. 봐봐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이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이만큼 빠졌잖아요. 이만큼 빠지면은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 빠진 거예요. 시가 대비 해가지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빠졌는데 어떡하죠? 뭐 어떡하긴 뭐 어떡해요. 네? 아니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오름내린 거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 그럼 봐봐요. 올라갔을 때는 어때요? 올라갔을 때는 언제 이거 팔까 말까를 고민하죠. 내려갔을 때는요.
똑같아요. 팔까 말까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떨어져도 올라가도 이거 팔까 말까예요. 팔까 말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고 나서 팔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사기 전에 언제 팔까 언제 살까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사기 전에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기 전에 고민을 안 했으니까 5% 7% 떨어지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사자마자 오르지는 않아요. 맞아요.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슈팅도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견뎌내려면은 사전에 공부를 해야 돼. 사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이게 SBS 컨텐츠 허브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도 뭐 때문에 드린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 재료는 좋다. 네. 그럼 차트를 보자. 모멘텀은 동반이 됐으니 차트를 봤을 때 너무 지금 저점에서 지금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 21선이 확 꺾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에 수급이 동반되고 여기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어때요? V자 반등이 나왔어요. 네.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해봐야 되고 괜찮은가? 지금 모멘텀이 진짜 살아있는가? 그리고 차트 아래에서는 지금 뭐 어떠한 지금 매집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주봉 차트도 한번 길게 켜봐가지고 지금이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도 한번 봐야 되고 주봉 차트 켰을 때 너무 바닥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먹을 구간은 충분히 주겠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통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공부를 안 하시고 접근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수익 낼 때 수익 못 보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윗골이 많이 달았어요. 오늘 장중에 21% 올라갔습니다. 거래량 560만 주에 거래대가 370억이 동반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 시총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된 거죠. 왜? 보시면은 요 한 달 내내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두 개의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죠? 없어요. 이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된 게 없단 그러네요.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은 수급이 동반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이 윗골이 무서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부딪히는 저항대 구간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도 3번 나눠서 하는 원칙을 좀 세워서 가면 참 좋겠죠. 네네. 네,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지금 방금도 설명드렸어요. 수급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유 있게 조금 더 들고 가시되 분할 매도 하시면서 좀 더 들고 가시면은 지금 오늘 간 윗꼬리보다도 더 많이 갈 수 있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SBS 컨텐츠 허브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런 종목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우리가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리뷰 도와드린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 23%의 수익률, SBS 컨텐츠 허브 19%의 수익률인데 각각 리오프닝이 화장품 테마에서 하나 골라주셨고 그다음에 컨텐츠 테마에서 하나 골라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타이밍 맞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사실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정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맨날 방송만 보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주시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내용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방금 리뷰 도와드렸던 그 2가지 종목도 라이브 방송에서 도와주신 거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또 추가적인 교육과 함께 추가적인 종목도 랜덤으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이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걸로도 간편하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셔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원래 다른 종목이 하나 리뷰할 게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략해봐야 되는 종목은 어떤 건지 살펴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네. 사실 뭐 오늘은 시크릿 네. 종목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시간 좀 더 해도 됐었어요. 아쉽네요. 네, 뭐 좀 천천히 해도 됐었는데. 아니 그럼 리뷰할까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네.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테마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거 알려주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클리 이슈를 매주 월요일이면은 제가 가지고 나와요, 시청자분들. 왜 가지고 나올까요? 요번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사전 점검을 통해서 요번 주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같이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들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노란톡방 안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인증을 해주신 수익들입니다. 이번 주에 수익 인증 올라온 거예요. 그럼 네. 다 SB 콘텐츠 허브, 코스메카 코리아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주항공, 포바이프 이런 거 다 여기서 나가고 있는 거니까 늦지 않게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고요. 요번 주는 제가 두 가지 이슈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첫 번째로는 5G고 두 번째로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이 이슈를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5G입니다. 요번에 이재용 회장이 UAE의 24조 마스다르 시티에 5G 기술 참여를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에 아랍에미리트죠. 여기에 이제 방문을 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신도시 프로젝트 마스다르 시티 요거에 이제 요거 건설을 하는데 참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오는 길이세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인공지능, 5G,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대부분 다 뭐예요? 미래 먹거리다라는 거죠. 네.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협력을 구상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5G 관련주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통신주들이 많이 못 움직여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신주들이요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사실은 제가 가장 저평가받아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아요. 네. 여기저기 프로그램 나가면은 여기저기 네네. 채널 나가면은 이 그 진행자분께서 그런 네. 질문을 많이 하세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네. 산업이 뭔가요? 그게 가장 최고 저평가받아 있다, 가장 많이 저평가받아 있다를 어떤 산업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정말로 저평가받아 있는 산업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G라고는 얘기를 해요. 네. 통신이 굉장히 저평가받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잠시 시간이 많으니까 네.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통신이라는 게요. 비단 우리가 쓰는 인터넷 그리고 전화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통신은요. AI, 인공지능,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프라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에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5G거든요. 5G 그리고 6G.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최근에 UAM이라고 많이 떠들썩하잖아요. 네네. UAM이 뭐예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인데 네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 위로 돌아다니는 교통 체계를 일컬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요. 전기차보다도 이게 더 빨리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차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요? 하늘에 떠다니는 이 플라잉카 그리고 UAM, 드론 택시 등을 우리가 더 빨리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전기차라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바뀌어야 되는 거고.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도 도로는 어때요? 통제가 돼요, 안 돼요? 도로는 통제가 안 돼요. 네. 도로는 그 정해진 길로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길 안에서도 신호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100%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항상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저 테슬라 타봤거든요. 네, 긴장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데 플라잉카 같은 경우는요. 도로보다 하늘 위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통제가 됩니다. 도로는 2차원이죠. 하지만 네. 하늘은 그렇네. 3차원이라는 3차원이네. 거예요. 아래 위로도 다닐 수 있고 와우. 엄청난 3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통제가 빨리 됩니다. 이미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은 센서 같은 경우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플라잉카를 구동하기 위한 모든 기술력이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위에서 자율주행화를 시킬 수 있는 통신 체계는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통신 체계? 휴대폰 들고 비행기를 타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 활주로를 벗어나고 인터넷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죠. 네. 이제 통신이 거기까지 전파가 안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위에서 고도의 상공에서 이 통신이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6G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걸 위성통신이라 그래요. 네네. 우리가 하는 거는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을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6G는 위성에서 통신을 받아서 그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6G란 말이에요. 그 위성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플라잉카에는 위성통신 기반이 탑재가 되고 그렇죠. 아래에서는 지하와 이런 곳에서는 위성통신 플러스 그 5G가 이제 탑재가 되는 거예요. AI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도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컨트롤 타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 신호를 받고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수집하고 여기에 네. 사용되는 통신도 5G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G도 5G지만 6G도 6G지만 5G도 현저히 지금 부족한 인프라라는 거예요. 네네.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여기에다가 돈을 쏟아 부어야지만 지금 우리가 미래로 향해 가고 있는 이 모든 기술들을 이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기본이 바로 통신이라는 건데 통신주들이 지금 너무 저평가받아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신주는 그동안에 어떠한 취급을 받았냐면요. 너희들 기술주지 성장주지 아유 적자네 니들은 가망이 없어. 이런 취급을 받아왔어요. 네. 성장주인데 성장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성장을 정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통신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과거의 재무제표와 작년 올해 재무제표를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난 발전을 했고 심지어 이 적자 무더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흑자로 전환한 기업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성장 시대가 바로 언제냐?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 통신주가 저는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트까지 어때요? 다 저점이라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지금 이 통신주들은 여러분 정말로 크게 갈 산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네. 이런 거는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아. 사실은 그냥 이슈인 거 이슈.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까지 세세히 알게 되면은 5G가 정말 괜찮구나. 통신이라는 게 정말 괜찮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앞으로 이 통신 산업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서 집중해서 보시고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이 종목을 좀 한번 봐드리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네. 이 5G 관련주 안에서는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약 2개월 만에 저점 대비 얼마가 올랐냐? 무려 이런 시장이 58% 올랐어요. 이 악조건의 시장이 58% 올랐단 말이죠. 안 오르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솔리드 뒤를 이을 종목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광송수신 모듈 생산 업체예요. 초고속 광통신망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 광 트랜스서버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빠른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핵심 기술을 갖고 있죠.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지금은 최근에 계속 시험 없이 내려오다가 네. 9월부터 정말 한번. 눈에 띄는 수급이 발생이 되더니 최근에 지속적인 거래량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바닥에서 매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네. 자, 이 종목도 저점에 사야겠죠. 네. 더 올라가면 우리가 공략을 못해요. 지금 이쯤에서 사야지만 우리가 먹을 구간을 이제 빨리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아쉽게도 이 종목의 종목명은 여기 보시면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된다라는 네. 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예. 이 종목 자세한 종목명 알고 싶으시면은 지금 바로 노란톡 메신저 입장하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5G 테마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맨날 시간 관계상 엄청 자세하게 못 들었었는데 오늘은 정말 자세하게 5G에 대해서 열심히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라는 종목도 2주 만에 58%의 수익률을 챙겨갔고 우리가 후발주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차트의 종목입니다. 광송수신 모듈 생산업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5G 종목들이 튀어 오르잖아요. 이제는 정말 공략을 해봐야 되는 적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로드맵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바로 뜨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얼른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G 종목 놓치지 마시고 지금 진짜
저점일 때 얼른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뭐였죠? 아바타 관련주. 두 번째 테마 네. 아바타 네. 영상 콘텐츠. 영상 콘텐츠 네. 관련주인데 아바타가 진짜 이게 언제 나왔을까요? 아바타 진짜 까마득합니다. 10년 된 거. 2009년에 나왔다고 하나요? 까마득해요, 그죠? 네. 까마득해요. 어우,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주 엄청난 관객 수가 동반이 된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아, 그때 같이 봤던 아련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은 잘 살고 계시겠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잘 있니? 네, 잘 있죠? 잘 지내? 지금 이제 이 아바타가 드디어 두 번째 편이 네.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개봉을 임박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아바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요게 요즘 최근에 너튜브에서도 굉장합니다. 지금. 맞아요. 네, 뭐 기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또 근데 개봉이 되고 뭐 500만 관객, 1000만 관객 갔다 그러면 이미 주식도 그러니까요. 500만, 1000만 갔어요. 지금 이건 공략을 해야 되는 지금 거거든요. 선취매를 네. 해야 돼요. 개봉이 이제 곧 나옵니다. 네, 이틀 자, 뒤에 개봉된다고 해요. 네. 무려 13년 만에 아바타 후속편인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아바타 2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14일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 공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못 샀지만 내일 사야 돼요. 네, 맞아요. 내일 못 사면 내일 끝이야. 사야 돼요. 네. 네, 아니, 전문가님 엔드. 근데 갑자기 좀 네. 궁금한 건데 이 아바타는 해외에서 만든 영화잖아요. 네. 근데 국내 수혜주가 많이 있을지 뭘 공략해야 되는지 그게 모르겠는 거예요. 같이 밥만 먹어도 관련주예요. 네. 그러네. 우리 뭐 엮으려면 다 엮잖아요. 다 엮여요. 그렇죠. 네, 같이 그거는 밥만 먹어도 우리 저기 수혜주다. 세력 형님들 마음이에요. 아, 네네, 그러네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아, 이게 주식이 이게 네네. 좀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현실인데 네, 현실인데 뭐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얼른 공략해 볼게요. 네. 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요. 아바타 물의 길 같은 경우는 10일 오전 8시 30분에 현재 예매 관객 수가 51만 명이에요. 벌써부터. 예, 여기서 이제 전체 예매량 중 87%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그리고 관련주가 무엇이 있냐 이런 걸 여쭤봤는데 관련주는 무한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대행 업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티켓 발매 업체도 있을 수도 영화관. 있겠고요. 그리고 영화관도 있을 수 네. 있겠죠. 그리고 요거 대행하는 대행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어. 국내 판권 업체도 있을 수 아, 있겠죠. 그러네요. 판권. 네, 그쵸.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 그런 걸 두루두루 공략을 해봐야겠죠. 네네네. 우선은 요 종목 한번 볼게요. 네. 최근에 어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게 다시 시장에 떠오르고 있죠. 맞아요. 2개월 만에 저점 대비해서 51%가 올라왔습니다. 수급이 또 지금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올랐다. 아이고 이거 지금 못 사네. 못 사요. 자,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들어가 봐야겠죠.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은요. 아,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예요. 영화 드라마 사업 그리고 투자 배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일래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관련주예요. 그냥 관련주로 엮일 코도 되고 귀도 되는 그런 그러네요.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봐야겠죠. 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음. 차트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때요, 여러분?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고점인데 지금 들어가면은 부담돼, 그죠? 네. 근데 이 종목 보세요. 어때요? 그 한번 올라간 이후에 네, 다시 아주 물렸네요. 자, 네. 지금 쌍바닥 찍었고요. 그리고 한 번의 파동과 두 번의 파동, 이 두 번째 파동에서의 눌림목입니다. 네. 눌림목 공략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만약에 반등 나오면은 모멘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고점 라인까지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아주 가파른 상승의 차트를 갖고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건 저 쌍봉 아닌가요? 쌍봉 차트 아니에요? 쌍봉 그리고 쌍바닥. 아, 둘 다 있으면 둘다 괜찮은 있어요. 거예요? 네, 둘 다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아요. 쌍봉과 쌍바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올라가다가 부딪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네네. 어찌됐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네네. 이 구간은 항상 어떤 구간이 된다? 변곡 구간이 된다. 변곡을 네네. 거치면은 하락 추세에서 변곡이 되면 뭘로 바뀌어요? 상승 추세로 바뀌죠. 그거네요. 지지와 저항. 그렇죠. 지지와 네네. 저항인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저번에 그렇군요. 교육해드렸잖아요. 네네네. 자, 이 종목은 그러면은 상승 추세로 바뀌는 변곡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우리가 공략해봐야겠죠. 네. 어디서요? 바로 노란 톡방 안에서 제가 이제 자세한 가격 전략과 정확한 종목명 공개해드리니까요. 아바타 2
내일 모레 개봉합니다. 네. 그럼 내일밖에 시간이 없죠. 네. 내일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고요. 네.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 주말에도 안 그래도 아바타 2에 대한 얘기를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꼭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무슨 영화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이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많이 봤는데 다 놓치셨다면 이번에는 정말 내일을 꼭 기회 삼아서 같이 공략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후발주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 지금 이제 방송 끝나기 한 30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고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테마 알아봤습니다. 5G와 영상 콘텐츠 이렇게 두 가지 테마인데 이번 주에 꼭 봐야 될 테마 정말 중요하게 짚어주셨으니까 혼자서 매매하는 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종목 매매하시면서 수익도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토피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